굿모닝 초대석 오늘은 국회 정개특위위원인 신정훈 새정치연합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제 정개특위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들어가셨는데, 지난번 헌재 결정에 따라서 광주 전남 4곳이 지금 해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활동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우선 국민들의 정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선거구 획정과 함께 선거 제도, 정당 제도, 이 정치 관련 전반에 대한 제도와 법률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정치 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87년 이후에 소선거구제 그리고 또 전국구 방식의 어떤 비례대표의 제도를 규정하다 보니까 대단히 지역주의 또 승자독식 이런 정치 제도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그야말로 세력 간의 어떤 끊임없는 정쟁과 대결의 정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주의와 승자독식의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좀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자기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항상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번 여야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 과정에서도 각 의원들의 각오를 들어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국민들의 요구에 어떤 답장을 할 때가 됐구나. 이 제도가 이제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좋은 정치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 결론에 아마 동의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인구 대표성만 강조가 되고 지역 대표성은 무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과 연대라든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번에 제일 많이 부각되고 있는 인구 대표성, 인구 편차 2대 1로 좀 조정해라 하는 헌재 판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도 그쪽에 많이 쏠려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우리나라 정치제도의 독특한 그런 어떤 특성상 지나치게 지금, 인구만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구역이라든가 면적, 국가나 정부가 하는 일들이 꼭 국민뿐만 아니라 국토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 대표성을 존중하는 하원이 있고 또 지역 대표성을 존중하는 상원이라는 그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그런 국회 제도에 있어서는 인구 못지않게 지역과 행정구역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덧붙여서 이제 방금 선거구 획정이 아무래도 이제 해당 지역구민들이 있으니까 관심이 높긴 하지만 이번 정개특위에서 다룰 내용들이 그게 다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중대선거구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떤 것들 주로 다루어지게 되고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금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에 많이 요구하는 것이 왜 너희들은 싸움만 하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구도가 정쟁과 갈등의 이 정치 제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에서는 전체 당선자가 득표하는 이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0%를 넘는 국민들의 어떤 표심은 사장되고 또 제도 정치권에서 소외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다양한 요구들을 수렴할 수 없게 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그런 정치 구도 때문에 끊임없이 지역 간의 어떤 갈등과 대립의 정치가 중앙정치에서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또 아주 소수 정파는 원천적으로 제도권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이 환경이다 보니까 극단적인 어떤 이 주장을 또 이렇게 되풀이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만성적인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바꿔내기 위해서라면 이런 지금 선관위가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중대선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권역별 비례대표라든가
석패율 제도를 통해 가지고 지역주의 정치를 완화하고 또 사표를 최대한 줄여서 이 제도 정치권으로 이렇게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이렇게 끌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선거가 이제 다 임박해서야지 선거구가 확정이 되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우려가 많습니다. 정개특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여야가 지난 정개특위 구성 전에 정치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론은 어느 정도 좀 많이 걸러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선거구 획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여타를 가름하기 때문에 대단히 지리한 또 이 줄다리기가 되겠지만 일단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독립적인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내부의 어떤 입김을 좀 최소화하자 이런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구 획정 과정을 좀 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이렇게 맡기고 이번 정개특위에 있어서는 특히 국민들이 바라는 우리 정치의 생산력을 좀 높일 수 있는 제도, 특히 선거제도, 또 정당제도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일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보궐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4.29 보궐선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내년 총선 전초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근데 광주 서구을이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전략공천을 하고 또 이제 천정배 전 장관이 무소속으로 나오시고 하는데 지금 이번 4.29 보궐선거 의미를 어떻게 보시고 서구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요.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또 노력에 대해서도 또 우리 지역민들이 충분히 또 알아주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8 전당대회 이후에 우리 문재인 후보가 출범했는데 이 새로운 지도부가 결성되면서 그동안에 빗발쳤던 정치 개혁, 당내 개혁에 대한 요구들을 아주 아프게 지금 듣고 있고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직 인선에 있어서도 개파를 초월한 어떤 이 당직 인선을 또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경제정당, 정책정당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정당의 어떤 이 방향도 좀 설정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국민들이 또 지지율로서 지금 또 상당히 우리 당에 많이 올랐죠.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를 또 상당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내 개혁과 정치 개혁 그리고 또 정권 교체에 대한 우리들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할 계획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서구을 민감한 상황이라 좀 이제 전체적으로 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덧붙여가지고 앞으로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야권 재편의 가능성 제시도 되고 하는데 좀 출렁일 것 같은데 특히 지역 정가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이 어떤 선택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건가 이런 이야기와 함께 호남 정치를 바꿔내는 방식이 저는 이런 제도와 정치적인 환경에 대한 변화와 개혁 없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이 국회의원의 교체를 통해 가지고 호남 정치력이 복원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과제들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 또 이후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호남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이 누구인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번 선거가 갈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의 어떤 좀 나태함과 무기력함을 벗어던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궐선거도 하지만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